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욱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조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이제 장외 정치, 구체적으로는 또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상현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당대표 폐지론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관련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당대표 폐지제를 국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제가 계속해서 혼자 이제 구상해 온 게 우리 정당의 개혁 문제입니다. 정당 개혁. 그래서 국정조사가 곧 끝나면은 당대표제 폐지 문제, 원내 정당화 문제, 그 속에서 국민공천을 제도화시키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앞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도 공개적으로 앞으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자, 당대표 제도 폐지. 사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6월에 언급을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 최영도 의원 같은 분도 이 당대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이런 대화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갑재 대표님부터 말씀. 저도 당대표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예. 우선 요사이 초점이 되고 있는 두 사람 장동혁, 정청래 전 대표, 현 대표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정치는 원내 중심으로 국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동혁 씨의 경우에는 원외로 나가서 그 당대표의 직함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이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그냥 쪼개져 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전국 재선거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선이 그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도 당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당대표가 거의 독재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고 당대표 무용론의 가장 큰 근거는 아마 공천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항상 이렇게 분열의 그 소지가 있고 여당일 경우에는 또 대통령과 또 불화가 생기고 야당일 경우에는 또 중진 의원들하고 또 불화가 생기고 또 여기에 이제 당원의 역할이 또 당대표와 연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당대표가 당내 기반이 약하면은 또 당원에게 호소를 하고 그럼 당원도 굉장히 극단화되고 하는 현상이 지금 양당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초점이 당대표인데 그럼 당대표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보면은 당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당 당대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라 총재를 겸했으니까 야당 당대표나 당 총재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두환 박정희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역시 강해야 되거든요. 야당은 또 결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이 당 총재나 당 대표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당내 소란이 많았습니다. 주류 비주류가 막 싸우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은 이제 당 대표 없고 원내 중심이고 뭐 내각 책임제에서는 뭐 당 대표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원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이제 툭툭 나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실천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또 여당은 좀 전당대회 국면이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당대표 폐지론. 이게요, 오래된 거예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 접한 게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없애야 된다는 핵심 논거 중에 하나가 공천권이거든요. 그 당대표가에게 공천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대표 폐지 그다음에 원내 정당화 문제는 공천 시스템 개혁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2016년에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필드워크를 하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를 한번 쭉 돌아보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것들이 한국도 이게 필요하다. 저도 막
동의해요. 큰 방향에는. 예. 그러려면 공천 개혁 시스템, 그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지금처럼 무슨 전략 공천이네, 뭐 개파 공천이네, 밀실 공천이 이게 아니고 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되는데 한날 한시에 꼭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내가 지금 여기가 양천구잖아요. 양천구 구민이면 양천구에 뭐 A당 국회의원 후보가 갑이 나오고 을이 나왔다. 내가 그 당 지지자면은 예. 그 당 그 투표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날 한날 한시 할 필요가 있는 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A당 B당은 A당 지지자는 A당 투표소 가서 하고 B당 지지자는 B당 투표소 가서 하고 그래서 역선택 그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투개표 해가지고 하면 좋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엄청난 개혁입니다. 이것도 그럼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 선관위가 관리해야 되고요. 아하.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 선거법을 완전히 바꿔야 뒤바꿔놔야 되네요. 됩니다. 이 정도를 해놔야지 당대표 없애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더 불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또 여당 혹은 또 야당 안에 또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이제 불이 붙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분의 행보를 보면 또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장동혁 당대표. 오늘 이제 그 선관위 특검 여야가 합의했는데 계속 올림픽공원 행보를 하고 계시죠, 이분. 그리고 오늘 선관위 개혁 특위회의, 온라인 입틀막 법 폐지 촉구 토론회, 그 레버리지 ETF 토론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지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근데 장동혁 대표의 활동을 예.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예. 지적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가 일종의 자폭 정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을 자폭시키는 그런 뇌관 역할을 하는데 예. 최근에 하나 특징이 헌법을 정면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해요. 그리고 문해력에 문제가 있어요. 언어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한동훈 의원을 제명한 이유는 해당 행위가 아니고 뭐 범죄자이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1971년 무렵에 닉슨 대통령이 그 아주 흉악범, 재판받고 있는 흉악범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더 컨빅티드라고 그랬어요. 유죄 확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재판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해야 될 걸 죄수라고. 그런데 아니 형사사건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것도 단계 사건 그 이유를 조작을 해가지고 제명시켜 놓고 범죄를 저질러서 제명시켰다. 이 말이 판사 출신이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여기에 대해서 워낙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언론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원칙에 관한 문제고 예.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와 좀 달라가지고 무죄 추정권을 헌법에 딱 명문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에. 자, 그런 거라든지 이번 재헌절은 의미 있는 재헌절이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휴일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 건국 과정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건국과 관계되는 유일한 경축일이 재헌절입니다. 원래 8.15여야 되는데 예. 역대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이 8.15를 해방 기념일로만 기려요. 정부 기념일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섰다 이래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면 사실은 7월 17일을 건국 기념일로 여겨도 됩니다. 그런데 모처럼 공유를 해가지고 향상시켰는데 그게 안 가고 헌법에 반대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갔잖아요. 예. 근데 헌법에 반대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죠. 전국 재선거 주장하는 거. 전국 재선거는 헌법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잖아요. 전국 재선거를 하려면은 2,700만 명의 참정권 행사를 무효화시킨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그 자리에 갔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에 7월 19일 날 이승만 대통령 61주기였다고.
거기는 또 안 갔더라고요. 예. 정부 측 인사들은 나와가지고 보건부 장관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아랑곳 하지 않아요. 헌법과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다른 당도 아니고 좌파 정당도 아니고 보수당의 대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 예. 신조 의원님. 예. 저는 저 6.3 선거 이후에 뭐 최근까지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예. 한 단어를 요약하자면 자발적 변방화다. 아, 자발적 변방화. 예. 예. 누가 뭐 등 떠밀고 누가 권유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1야당 대표로 집권 수권 정당이라면은 민심의 중앙값을 보고 다수 국민의 그 지지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 끄트머리 가상자를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자발적 변방화의 길이고 이거는 집권 포기고 그런데 뭐 아까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엄청난 또 그 폭언을 그 구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언론부터 시작했고 별로 이제 시비를 안 걸어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예. 아이, 그냥 뭐 저러니까 그러겠지. 아프니까 저러겠지. 뭐 하는 식의,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좀비 상태인데 저는 문제는 이제 장동혁 본인에게 있기보다는 예. 이런 좀비 대표 체제와 뭐 당분간 동거하려고 하는 당내 뭐 중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이런 사람들의 그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이제 이 당을 정말 그 천재 일회 기회를 6.3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차고 있고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간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 새 단장하고 뭔가 심기일전해서 뭐 으쌰으쌰 할 거예요. 예. 으쌰으쌰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는 뭐 좀비 대표가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 뭐 그냥 뒷짐 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아마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또 내부로부터 좀 그 기운이 쫙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랑 함께 그 마찬가지로 재헌절 기념식 안 갔고 올림픽공원 시위에 이번에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말씀. 그러니까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복당을 명확하게 반대했고 창당은 환영한다. 뭐 이런 차원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궁금하고요. 갑자기 바뀔 때는 그 무슨 상당한 그 이해관계에서 예, 예. 심각한 뭐 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얼씬하지 말라는 말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 예. 그거는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건 또 동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얼씬이란 말을 했을까? 그리고 법정 증언은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반박을 하고 해가지고 예. 뭐 흐름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럼으로써 우리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8.17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권이 재정비되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여당이 오히려 자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일종의 노선투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규모의 예. 아주 본질적인 어떤 철학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시도도 아니고 말싸움이라든지 예. 또 엉뚱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한 사람들의 행동이라 보면 이건 완전히 지리멸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여의 그 자세를 보면은 역시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정면 승부를 하고 있고 예. 이쪽은 장동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시민 씨가 본질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이재명 현직 대통령에게. 예. 노선을 잘못 잡아서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해요. 예. 뭐 때문에 실패한지 두 사람 양쪽 사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 정책 차이는 말 안 하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더 무시하는 거라고. 예. 총론적으로 완전히 딱 규정을 하고 하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승패와 관련 없이. 예.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야 될 국민의힘은 재생 능력이 없다. 이래 되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의 그 처지나 역할도 앞으로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중도에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중도를 표방하던 시절에 안철수 의원 입에서 굉장히 생경한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중도도 그냥 중도가 아니라 극중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말도 가능한가? 중도를 아주 극우 극좌할 때 그 극자를 써서 중도도 아주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지금 거의 뭐 극우의 영토를 밟고 있어요. 예. 올공에 갔다는 거는 예. 6.3 선거 직후에 2030이 대다수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의 올공이 아닙니다. 예. 지금의 올공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리고 연령 구성도 바뀌었고요. 야하. 극단적 주장을 하는 뭐 윤호개인하고 같이 뭐 동의어가 되는 그런 집단인데 그 극우의 영토를 밟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럼 왜 그럴까? 포스트 장동혁 차기 당권, 차기 당권 노리고 하는데 한동훈 보고 복당불가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 너하고는 내가 경쟁 안 하겠다. 너는 아예 오지도 마라. 예, 원천 차단시켜 버리겠다. 이 경쟁에 이게 너는 참여 안 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뭐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뭐 이런 평가가 중론이긴 한데. 자, 이런 건데 또 이제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과 설전을 주고받고 계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의원 뒤에 제2의 김건희 있다. 요 발언 이후에 어제 의원님이 시선 집중에 나가셔가지고 네.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품 개목줄 여러 개 맞춰서 선물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또 SNS에 가만히 안 계시고 다 거짓말이다. 민영사상 법적 조치하겠다. 가세현 김세희 같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셔서 혹시 신조 의원님 저도 제가 그래서 그거 오늘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바로 제가 응답을 해줬죠. 모든 게 거짓말이냐? 예.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해볼 테면 해봐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의원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홍준표 전 시장의 그 얘기 자체가 일단 그거 자체로 저를 뭐 김세희 씨의 비유를 했다든가 뭐 다 거짓말이 모든 게 신지호가 어제 MBC 라디오 나가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이거 책임질 수 있으면 다 책임져야죠. 뭐 홍준표 시장 어떻게 나간가 보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 근거를 갖고 말씀을.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저만 아는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은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 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파다하게 퍼졌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유튜브라든가 SNS 상에서는 그 개목줄 얘기가 꽤 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미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은 또 의원님의 방식으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조갑재 대표님께서 이제 2028년 총선을 고려한 공천 배제 명단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대표님도 만들겠다. 만약에 만들려면 1순위 배제 명단은 장동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을 처리할 수 없는 처리하는 게 무슨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물러나게 할 수 없는 당원과 의원들이라면은 이렇게 사나운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유민주 질서, 헌정 질서 그리고 국가적 정치를 지킬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사람입니까? 힘으로 따진다면 장동혁 대표는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지 기반도 없죠. 그 사람 논리는 다 웃음거리가 되죠. 왜 이런 사람을 한 달 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민심을 배반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심은 지난 선거에서 거부 심판, 보수 재건, 정부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내렸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보수 세력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외부 세력이. 아하.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식인들, 언론, 예. 그다음에 보수 행동 단체가 있겠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우선 가장 효과적인 게 2028년 총선에서 절대 공천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저는 명단을 뽑아야 되고 명단 뽑기 전에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준의 제1 우선순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비호했던 사람, 예. 또 침묵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 폐해가 공산주의하고 같아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를 보고 그냥 동조하고 침묵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민주투사 아니잖아요. 그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게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명단 만들기도 쉽고 얼마나 노출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고민일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정면 승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 너무나 숫자가 적을 거예요. 남을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전면적인 공천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상 참작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이게 당 예. 내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단체가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당 해야죠. 바깥에서, 당 예. 바깥에서 당 내부에서 만약 하게 되면 뭐 살생부 논란이네, 예, 그럴 수 표적 뭐 낙천이네, 뭐 이런 이건 외부에서 해야죠. 예, 외부에서 하는 거까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또 저쪽은 저쪽대로 뭐 그 극우 쪽에서는 극우 쪽대로 뭐 또 살생부를 이제 이런 명단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예. 사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시민단체에서 있었죠. 예, 공천 배제 예. 명단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거는 조 대표님 일단- 말씀하셔서 일단 새로 왔어요. 기준을 세우기가 아주 든든한 거예요. 예. 헌법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예.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예. 그리고 요새 법원의 판결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단 만드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아마 함께 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관심이 합당기가 나오느냐였습니다만, 이제 오늘 만남을 끝내고 이제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일단 당선 축하 자리였고, 뭐 이제 그런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 이제 만나기 전 발언들, 의미 있게 좀 얘기한 게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선관위 특검, 보안 수사권 얘기는 있었다라는 건데 이 만남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예, 예.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전륜 선언을 그 당 의원총회 전원일치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올공 행보가 지금 그 의총에서 그 전원일치 전륜 결의문 그 위반하는 건데, 근데 윤석열 정치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합당,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윤석열 정치 청산의 기본 조건이다. 한동훈 복당, 이준석 합당. 아하. 이 문제는. 근데 이게요, 지금 10명 안짝의 친장계 그 배지 말고는 예. 이 두 가지를 다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100명 내에 있고 예. 한 그 10명 정도가 이제 친장 배지들인데, 근데 문제는 시점이에요. 시점. 예. 그러니까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과의 합당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지면 전 제일 좋다라고 봐요. 비슷한 시점에. 그리고 예. 보수 통합, 예. 통합과 혁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동상이몽이에요. 복당 합당 요 시점과 관련해서 동상이몽이 있는데, 예, 어떤 다른 꿈이에요? 일단 두 사람을 제낀 상태에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전대를 치른 다음에 예. 총선 가는 길목에서 총선 전에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과의 합당을 처리하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을 당으로 복귀시켜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또 갈리는 거예요. 의원님은 전자세 후자, 당연히 후자시겠죠. 후자가 순례 아니겠습니까? 예. 후자가. 후자면은 예. 거의 대선 후보 경쟁 수준의 좀 굉장히 큰 판이
만들어질 수 뭐 있을 것 그럴 수 같긴 있죠. 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네. 그 역할 공간이 지방 행정이다 보니까 예.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겠지만 예.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 대표님도 그런 그림을 원래부터 예전부터 그리시긴 했지만 네.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정점식, 이준석. 이준석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는 뭐가 있을까 하면은 역시 장동혁 대표의 이 극우 노선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공감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예. 모였으면은 그 이야기 좀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정체성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운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고 예. 당세도 약하고 해서 독자 생존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한 그런 제 고민이 있고 하니까 둘 다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뭐 당장 합당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한동훈 복당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은 연합전선을 대동단계를 이루는데 그럴 경우에 또 장동혁 추종 이 극우 음모론 세력의 저항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당이 국민의힘이 갈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동혁 극우 음모론 세력과 국민의힘이 같은 지붕 위에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래. 한 2년 뒤, 1년은 모르지만 2년 가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2년이면 이제 거의 총선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기가 나가야 돼요. 예.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그쪽에서 딴 살림 차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알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해야지 예. 여기에 뒤섞여 놓으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예. 고민이 있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 말한 그 의원들의 숫자로 따지면 100명. 한 100명 가까운 의원들은 네. 다음번 총선은 장동영 얼굴로는 못 치른다. 그 공감대는 있어요. 100명 정도는. 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 연설 대회도 있었고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의 신경전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3일간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압축이 되게 되는데, 자, 일단 두 후보, 김민석, 정청래 후보 두 분의 연설을 한번 보고 이어갑니다.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걸맞는 당원 주권정당,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온갖 가시덤불 헤치며 여기까지 달려온 정청래입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두 분의 얘기인데, 이런 가운데 또 이 선거 열기가 정말 뜨겁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정청래 후보 차량이 좀 파손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좀 과열된 게 아니냐. 또 오늘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반명, 그리고 신천지가 결합된 연대가 존재한다 언급을 해서 또 추후에 또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 폭력 사태에다가 좀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예.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신천지 관련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신천지가 민주당 이 당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 신천지하고 연결돼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일단 뭐 지금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는 2019년 6월인가요? 예.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 이 국민의힘을 움직일 때 예. 근우회 회장 이희자 씨를 통해서 움직였다 하는 게 뭐
특검 수사 결과 이렇게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정청래 후보가 그 당시에 마포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 개최됐던 그 근우회 회장 이희자 씨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 뭐 같이 인사하고 마이크 잡고 뭐 한 거는 나오더라고요. 예. 예,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 국내임에는 뭐 5만 뭐 몇천 명? 예. 5만 몇천 명이 그 입당을 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예. 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뭐가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교 유착이 국민의힘만의 그 단독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민주당도 똑같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중당적 문제를 또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어요. 조국혁신당과 네, 조국당 거기가 10만 명인데 네, 10만 명인데 여기다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 저기 뭐야 전당대회 뭐죠? 그 자격 룰. 그 기탁금 기탁금 내리자 그러니까 뭐 누가 그 댓글을 당무 개입이다. 이런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이 추적해 보니까 조국당의 당원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많이 보셨네 우리 신지혜 의원님. 네. 예. 근데 이제 이중당적은요. 이거는 중죄입니다. 정당법상 금지하고 있고. 예. 예, 공직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이중당적에 드러나면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되고. 예.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동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당, 조원진당, 황교안당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꽤 들어온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김민석 후보가 전대 끝나면은 선관위와 주요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이중 그 당적자도 이번에 걸러내자. 이거 그 좌우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 정당 정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예. 워낙 기술이 테크닉이 발달돼 갖고요. 개인정보 유출 안 시키고 예, 이 당 A당의 당원 명부랑 B당의 당원 명부랑 해갖고 딱 그게 돌리잖아요. 네.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요. 요번에 쫙 좀 그걸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조 대표님.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말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이랬을 진행하는. 역시 민주주의는 경쟁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건 정말 필요한 건데 예. 이게 여야가 공이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하고 전부 다 이렇게 그렇지. 결탁이 연결이 돼가지고 되는 이렇게 됐고 그런 의혹. 지금 뭡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 그걸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 확인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에도 어느 세력은 당원 모집해가지고 당원수 늘리려고 지금 맹렬하게 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또 당대표가 나오면 당원들을 의존해야 되니까 당대표의 실력 하는 가늠자가 되는데 당원수를 막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무리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중심이 아니라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또 당원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부정성 음모론에 전념된 사람이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 예. 저쪽도 여러 가지 저 문제 있는 당원들이 많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만들면은 당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종의 인질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지호 전 의원께서 하신 게 꼭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경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진영이 보기엔 되게 재미있긴 한데 같은 진영 보기에는 되게 불안하시다는 분도 있긴 국민들 한데. 입장에서는 재밌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러고 두 사람도 말반지가 센데 얼마나 말을 직격탄을 날립니까? 그렇죠. 예. 인터뷰의 밀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들이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그럼 관심 없으시다가 드디어 좀 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또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다른 데다가 예. 그다음에 정책도 다른 것 같은데 뭐 보안 수사권 폐지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차이가 나다가 좀 애매모호하게 됐다가 또 이게 이게 무리다 하는 이야기가 또 당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이렇게 모든 모순이 이 전당대회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근사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예.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라지고 해가지고 분당까지 갈 수 거기서도 있다. 분당이 일어나고 아하. 국민의힘도 분당해가지고
좌우 동시분열. 아하. 나는 그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열해서 새로운 정계 개편. 그렇죠. 극우당 하나 생기고, 예. 극좌당 정상적인 있고. 보수당 하나 생기고, 예. 중도 좌파당 하나 생기고, 예. 극좌 또는 좌익당 하나 생기고 해가지고 좌익 굉장히 오랜만에 네. 들어봅니다. 사당 체제로 가는 게 그러면서 중원이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김민석 세력은 중도 좌파, 자기들은 보수, 중도 뭐 보수까지. 이러는데 예. 그쪽으로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밀고 내릴 거고 예. 그럼 여기에서는 극우를 젖히고 보수 재건이 이루어지면 또 중도 쪽으로 확장될 거고 해가지고 중도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도 있고요. 조 대표님은 흥미롭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건 위기죠. 굉장히. 위기. 지금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네. 다수가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손쓸 네. 의지나 그 용기가 없어갖고 네. 일종의 데들락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근데 저쪽은 뭐 하여간 치고받고 싸우기는 하는데 예. 뭔가 새로운 그렇습니다.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는 건 보이고. 예. 요즘 굉장히 여기가 뜨겁다 보니까 후보자들 기탁금 논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 후보자 기탁금 각 2천만 원씩 낮추기로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또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당무 개입,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냐 뭐 이런 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탁금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어떤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하기에 너무나 뭐 많다. 그리고 또 뭐 또 공지 부분도 너무 빨리 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기 있긴 한데 당무 개입 맞습니까? 이게 당무 개입도 그 각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 민주당 당원 당규가 그나마 대통령 당원이 당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뭐가 이제 명시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천이라든가 당내 인사 문제에 직접적인 뭐를 하지 않으면 뭐 의견 개진 정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김민석이냐 정청래나 한다고 워낙 확실한 선택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돼갖고 이제 당무 개입 그 논란. 벌어지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조국혁신당 좀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과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 여부를 연결 지으면서 이 과거처럼 자동으로 협조하는 건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 관련한 또 민주당과의 치열한 싸움 이후에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처절한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예. 급속하게 잊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조국이라는 이름과 조국혁신당 이름은 지난 한 달여 동안에 뉴스를 만들지 못하고 뉴스 만들려고 했다가 계속 무리수를 맞아요. 예. 두고 있는데 예. 아마 전당대회 끝나야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할지. 대우할지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뭐 한간에 조국 대표를 자기 대통령 후보로 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가지고 해석도 하고 하는데 예. 저는 조국 씨는 끝났다고 봅니다. 큰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예. 정청래 후보가 패배하게 되면은 예. 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과정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친천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이 그때는 뭐 하여간 그분들도 범친명으로 분류가 돼갖고 무난히 공천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명청대전해갖고 친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명 행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총선이 1년 10개월 남았는데 패배자가 되면 그 당에 남아있으면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올 것이냐?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명 행사를 불과 몇 년 전에 목격했잖아요. 예. 그러면 선택이 바깥에 조국 당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선 앞두고 그 대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이쪽의 친청계는 집단 탈당을 해서 조국당과 뭐 손잡을 수 있다. 합쳐서 거기 친노친문당 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연말, 그러니까 이번 전대 이후에
뭐 진보든 보수든 뭔가 큰 틀의 정계 개편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 바닥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있고 네. 그게 어떻게 이합 집산은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 자, 요즘 이제 토론회가 많이 있는데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대통령이 참여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은 낙제점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발언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토론으로 뭔가 합의점이 찾아지는 게 어렵고 사실 또 그 합의점 자체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졌으면 진짜 해결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국민 대토론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전망해 주실까요? 그 국민 대토론하면은 거기에 꼭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모셔와야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예.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서울 아닙니까? 예. 근데 전번에 국무회의 할 때 뭐 발언권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은 그 불공평한 자기들 편의 대토론을 뭐 몇 시간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 재판 다음에 결과. 하게 되네요. 내일 이제 중요한 판결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와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 표명을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충이라든지 문제점 지적을 꼭 듣고 싶어요. 예. 오세훈 시장도 꼭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바람. 꼭 해야 되지. 예. 못 빠지면. 근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분당 소유 그 아파트가 매각됐는데 예. 매각되는 과정에서 참 기이한 형태의 그 뭐 매각 매수가 이루어졌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누르겠다 해서 주택담보대출도 좀 하여간 그 꽉꽉 누르고 지금 또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 그러니까 이 뭔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집을 넓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지금. 예. 예.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예,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 17억 7천만 원을 그 매수인에게 10월 말까지 그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적 대출을 해준 거예요. 사적 금융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영이 안 써요. 내로남불하지 마라.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건으로 예. 토론의 반은 망쳤다 이미. 근데 그 매수자가 누군지 하는 게 매수자가요. 궁금하죠. 그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사는 분이랍니다. 이분도 유주택자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유 거기보다는 평수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를 팔고 더 큰 평수인 이거를 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적 그 금융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기회 제공을 해주고 다른 케이스는 안 된다고 그러니 누가 암만 대통령 이래도 누가 그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서두른 게 아마 무슨 재건축인가 재개발을 하는 네, 그게 또 있답니다. 게 예. 그 마감 시간을 두고 있어가지고 예. 그 전에 예.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 매수자를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대상은 지정고시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그러니까요.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뭐 얘기하고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이긴 한데, 또 관련 문제도 토론회 때 나올 수 있으면 또 나올 수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23일 토론회에 주목해서 또 보고. 이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네.